네, 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블로그 중에서 저품질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블로그가 저품질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일명 뭐 안드로메다로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 어쨌든 그런 내용 때문에 노출이 되지 않아 방문자도 적고 홍보도 잘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일단 제 경우를 일단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13년도부터 13년도 12월부터 14년도 2월까지 2월 3월까지 약 한 3, 4개월 동안 온라인에 떠도는 그런 그 쓴소문들을 직접 다 확인하고자 조금 바보 같은 짓이었죠. 새롭게 블로그를 만들고 그게 어느 정도 활성화됐을 때 그 블로그로 테스트를 했어야 되는데, 잘 운영하고 있던 상위 노출, 글만 올렸다 하면 상위 노출이 되는 그런 블로그로, 현재 지금 이 블로그로 테스트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총 7가지에서 8가지 정도의 테스트를 했었고요. 온라인에서 언급되고 있는 웬만한 내용들은 다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블로그 내에 어떠한 내용의 문서도, 단 하나의 문서도 노출이 되지 않는, 블로그 자체가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 정도의 최악의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블로그 이전 작업을 했었는데, 블로그 이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기존에 포스팅했던 내용들을 고스란히 그대로 다시 새로운 블로그에다가 포스팅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기존의 내용들을 다시 살리고자 블로그를 품질에서 다시 끄집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한 차례 네이버에서 블로그에 대한 정책 변화라든가 품질지수 관리에 대한 변화가 좀 있었고요. 원칙적으로는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복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들로 인해서 복구 시간이 좀 늦게 좀 지연이 된 바가 있고요. 현재는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되지는 않지만 일명 3페이지 블로그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품질 블로그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3페이지 블로그와 그 정상적인 블로그의 중간 정도 위치까지는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었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무엇 때문에 품질 저하가 됐고 원인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하나씩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했던 내용을 토대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라고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이제 윅스 홈페이지 관련 키워드로 2016년 올해 5월 3일날, 지난달 3일날 작성했던 포스팅이고요. 현재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에 링크가 걸려 있고요. 총 4,908건이라는 그 문서들이 검색되고 노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3페이지에서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다른 키워드로 검색을 했더니 1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에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3페이지에서 1페이지까지는 올라왔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봤더니 아까는 4,908건인데 3페이지였고요. 14,753건의 문서들이 훨씬 더 많은 3배 가까이 되는 문서들이 검색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1페이지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1페이지에 노출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검색량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 32번째니까 4페이지가 되겠죠. 4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인데 3374건의 문서들이 검색이 되어지고 있고요. 자, 동일한 이 문서를 또 다른 키워드로 검색을 했더니 일단 40만 건이 넘습니다. 41만 건이 넘고요. 3,300건이라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죠. 근데 3,300건에서 4페이지였는데 여기서는 일단 3페이지고요. 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에 동일한 문서가 노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3페이지와 4페이지이긴 하지만 검색량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40만 건이 넘는 검색량이 오히려 동일 문서인데도 불구하고 한 페이지 앞에 링크가 걸렸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검색량이 몇십만 건, 몇만 건씩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4,900건보다 14,000건이라는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키워드로 더 높은 상위에 링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저품질 블로그로 분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정상적인 블로그로 분류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품질 블로그 이렇게 흔히들 말씀하시는데 블로그에는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이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블로그 자체 내에 품질 지수가 하락이 돼서 저품질이 걸린 것이냐 아니면 다른 요소에 의해서 저품질이 걸린 것이냐에 따라 검색 노출 반영 순위라든가 키워드 적용 순위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처음에는 정상적이었고 상위 노출 잘 되는 요즘 흔히들 말하는 최저가 블로그 그런 블로그였고요. 그러다 어느 정도 자리를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품질 지수가 그만큼 완전히 제로 이상으로 하락이 됐었겠죠. 그래서 다시 품질 지수를 상승시키면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평균적으로는 3페이지에 많이 머무르고요. 기본 키워드가 3페이지에 많이 머무르고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특정 키워드들을 검색을 했을 때 검색량 건수가 없는 것보다 검색량 건수가 훨씬 더 많은 것에 좀 더 위에 링크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블로그 자체의 전체적인 저품질이었는데 지금은 블로그 자체의 품질 지수 하락에 의한 저품질이 아닌 다른 품질 저하겠죠. 어디에서 품질이 저하가 되고 있을까요? 물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블로그는 뭐든지 노출이라든가 블로그를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네이버를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이트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되고 있는 블로그들도 마찬가지로 품질 지수가 있고요. 저품질이 걸리는 요소와 원인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처럼 이런 식의 구조는 아니고요. 전혀 다른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단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가 블로그 내에서 어떤 특정 행위를 함으로써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행위를 함으로써 품질 지수가 하락이 되어서 노출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로직의 네이버에서 만들어 놓은 블로그 로직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문서 자체가 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걸러지는 경우가 복사 문서나 어뷰징 문서로 걸러지게 되는 횟수가 많아지면 품질 저하로 빠지게 되죠. 전체적인 블로그 자체의 품질 저하로 빠지게 되고요. 또 내가 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네이버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준수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출 잘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점 뒤로 밀려나기 시작해서
한 페이지 이상, 2페이지 이상 올라오지가 않더라. 이런 경우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도 본인이 안 했더라도 최근, 예전부터 그랬지만 최근엔 점점 많이 늘었고요. 앞으로는 더 많이 늘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로봇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봇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로봇들이 작성한 문서는 티가 납니다. 그리고 서로 이웃 신청이라든가 이웃 신청 또는 와서 댓글을 달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를 클릭해서 보면 그 블로그를 방문해 보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프로그램 로봇에 의해서 자동으로 문서가 작성된 것들이 눈에 보여집니다. 이런 로봇들이 자주 방문을 하게 되면 내 블로그의 지수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품질 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고 어뷰징 블로그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본인은 모르죠. 어뷰징 블로그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운영자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근데 어뷰징 블로그로 분류가 되어 있는 블로그 방문 이웃이 내 블로그에 자꾸 들어와서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공감을 눌러주고 한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내 블로그 품질 지수가 하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다 차단을 시키고요. 만약에 이웃 신청을 했다 그러면 다 거절을 해버립니다. 근데 서류 이웃 신청이나 서류 신청이 들어왔을 때 무턱대고 거절을 하시면 안 되고요. 차단 기능이나 신고 기능을 이용을 하셔야 되고 댓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이거는 뭐 로봇이 달고 간 것 같아. 클릭해서 방문했더니 이건 뭐 프로그램 판매하는 블로그야. 판단하셨을 때 그 글을 삭제를 하시는 게 아니라 신고에 의해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다 삭제를 하게 되면 본인이 블로그에 공을 들여서 힘들고 어렵게 장시간에 걸쳐서 작성한 글들을 댓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삭제를 하게 되면 점수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물론 그것 이외에 푸팅하는 과정 중에서도 블로그 지수 하락의 요인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그 중에 일부가 블로그의 푸팅 내에 어떤 특별한 기능으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소스를 건드려야지 그걸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소스를 건드릴 때 잘못 건들거나 자주 소스를 건드려서 활용을 하게 되면 한순간에 저품질에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는 지금 네이버에서 블로그 자체 기능에 블로그 포스팅 기능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죠. 그렇고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저도 품질이 좋지는 않아요. 블로그도 품질이 좋지는 않지만 과연 이것을 저품질로 분류를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블로그의 저품질로 분류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저품질로 분류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블로그라고 분류를 할 건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일반적인 블로그는 아닙니다. 품질이 좋지 않은 저품질이긴 하지만 블로그 자체의 저품질이 아니고 다른 저품질입니다. 저 같은 경우 저도 그동안에 사실 좀 귀찮고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냥 그대로 운영하고 포스팅하고 글을 올리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요소가 무엇인지 저는 알기 때문에 그 방법을 동원이라기보다는 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완전히 정상적인 블로그로 복귀를 시킬 예정이고요. 여러분들께도 그 과정들과 원인 분석 방법 등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한 노하우들 같은 경우들을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랑 비슷하거나 거의 흡사하거나 똑같은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노출이 되어지고 있다면 과연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블로그 저품질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한 번에 다 알려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이 내용에 대한 뒷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